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 김성신입니다. 벌써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내년도 금융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2026년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그리고 주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민지 위원님, 글로벌 주식 전략을 맡고 계신 김성근 위원님, 그리고 한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유명관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저는 크레딧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신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포럼의 진행자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과 함께 금융시장 전망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경기 흐름부터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민지 선임님, 올해 미국 경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또 고용도 예전만큼 강하진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내년도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크로 환경에 대한 전망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미국 경제 흐름 그리고 매크로 전망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저희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4분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잘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년물 금리의 내년도 등락하는 전망의 밴드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략 한 3.9%에서 4.4%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미국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이제 통화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됐는데요. 아마 2024년과 2025년에 연간 이민자가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급격하게 이민자가 감소하면서 좀 노동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민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이민자 감소폭 자체는 좀 완화되겠지만 이민 정책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이민자 감소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미국의 고용 시장을 전망할 때는 이민자 감소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올해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감소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런 노동 공급의 충격에 조금은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워낙 임금 상승률이 견고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이제 노동 공급의 축소가 이제 임금 상승률을 좀 견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증가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민자 고용으로 채워왔던 그런 업종 또는 직군 이런 데에서 내국인 고용으로 일부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의 고용 시장은 올해보다는 조금 증가율이 좀 반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 시장은 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3번 인하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고용보다는 상반기에 물가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 검정색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선 위에 보통 점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PPI, X축에 있는 것이 PPI 상승률이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소매 가격 인상폭을 나타냅니다. 그 검정색 점선보다 위에 그 점들이 위치해 있는 거는 PPI 상승에 비해서 위에 이제 소매 가격,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관세 비용이라든지 이제 생산 비용의 상승이 전가된 그 폭이 더 컸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품 소매 가격의 인상이 내년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인데요. 재정 적자는 내년에 크게 관세 수입의 확보, 그렇지만 감세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재정 적자의 추이가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만큼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국채의 발행이 늘어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이제 금리의 좀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수준도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미국 인플레는 계속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경기 흐름이나 뭐 금리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둔화된다라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수출 부분이 이제 내년 중반부터는 서서히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봐주시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반도체 가격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가 지나게 되면은 보통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이제 위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저희는 내년 중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수 경기의 회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차트에서 주황색 선을 봐주시면은 비어있는 일자리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수준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구인 배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좀 제한적이고 전체적인 고용도 좀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는 좀 짧은 만기의 단기 채권을 추천드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장기 국채를 조금씩 더 매수를 해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차트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한 4번의 국면이 있어요. 4번의 국면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좀 동결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총 4개의 국면이 있는데 2번의 국면은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인하를 하는 국면이고 나머지 2번은 금리를 동결한 후에 인상으로 전환했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국면은 금리를 좀 동결했다가 내년 하반기 또 연말로 가면서 한국은행이 다시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채권 투자를 내년에 추천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단기 국채, 하반기에는 장기 국채로 채권의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성근 위원님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성근 선임님, 네, 우선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버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는데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런 우려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번 분기 들어서 좀 AI 기업들의 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테크 수익성 우려는 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테크 시총 상위 기업들의 이제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의 어떤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별로 물론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결국에 기업들이 이제 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높은 캐펙스로 인한 압박에 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AI 수익성 우려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기업들이 25년 그리고 26년에 걸쳐서 집행한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결실이 결국에는 이제 나타난다라는 점이 좀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평균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26년 말부터는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향후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기대가 점차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이제 AI 그 수익성 우려도 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테크 내에서는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클라우드 3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빅테크 투자 부담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클라우드 3사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유동성 환경에도 이번엔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좀 기업들이 부채를 발행해서 좀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4분기 들어서만 이제 아마존,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대규모 회사채를 좀 발행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순부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 환경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회사채 스프레드라든지 뭐 CDS 프리미엄 이런 지표들도 같이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현재 스프레드가 계속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이제 AI 우려가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것도 좀 같이 안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오픈 AI의 수익성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과 좀 대규모 딜들을 많이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년간 약 1.4조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제 이를 과연 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추가 펀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순수 수입만으로는 이제 발표한 투자를 좀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픈 AI가 제시한 어떤 매출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시더라도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GPT 구독자 베이스가 좀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가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어떤 구글의 제미나이 3 같은 이제 모델들과의 어떤 경쟁도 이제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대로 이제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래서 오픈 AI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위험에 빠질 경우에는 이 기업과 연관된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테크 업종 투자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되 오픈 AI의 수익성과 유동성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서 민지 위원님께서 내년도 미국 인플레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물가 부담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이제 인플레 환경에 대비해서는 저희는 원자재 테마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 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들에서의 어떤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금이나 원자재가 주식 대비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AI 상위 기업들과의 어떤 상관 개수를 또 보더라도 이제 원자재 수익률 같은 경우는 AI 흐름과는 좀 낮은 어떤 상관 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좀 AI 우려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좀 전략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회담을 좀 거치면서 미국의 결국 좀 최대 단점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히토류 공급망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이제 이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 위해서 미국은 관세율 인하라든지 테크 수출 유예 완화와 같은 이런 카드들을 좀 많이 내줘야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해당 분야로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7월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도 미국의 MP 머티리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자석 생산 시설 설립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좀 최저가를 이제 보장해주면서 이제 원활한 영업 환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6년에도 이제 이와 같은 투자들이 계속 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이런 정부 지원이 집중된 전략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관 팀장님, 올해 한국 증시 정말 잘 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런 한국 주식 불장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정책 기대 효과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 통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희는 내년에도 한국 증시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예상할 때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동성 환경 정도를 점검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PBR 상승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PER의 리레이팅을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경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 국내 기업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충 한 41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의 좀 긍정적인 실적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41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버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180조 원 정도로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이었었던 2017년도에 전체 국내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가늠을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뭐 대만이 내년도에 한 20%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인도 16%, 미국 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절대적인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왼쪽 차트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우측 상단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익 증가율도 높을 뿐더러 이익 변화율, 그러니까 최근에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차트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둔화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고 뭐 재고 자산 같은 운전 자본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3분기 기준으로 지금 국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대략 한 106조 원 정도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과잉 투자도 없었고 지금 운전 자본에 대한 부담도 낮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실적 개선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돈들은 사실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확대하거나 혹은 투자할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 기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 회복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1%를 좀 가뿐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의 실적은 수익성 개선 중심과 현금 흐름 개선 중심으로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한국 주식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올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피 PBR이 1배에서 1.3배까지 높아졌는데요. 내년에도 밸류에이션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정부의 이제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이나 주주 환원 강화
정책 방향으로 저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코스피 PER은 1배를 하회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좀 지속을 하면서 현재 이제 코스피 PBR은 한 1.3배 정도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산업 구조가 살짝 비슷한 일본이랑 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본하고 한국의 PBR 이 차이가 대충 한 40% 정도까지 벌어졌다가 지금은 20% 수준까지 조금 축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ROE 같은 경우에 한국이 일본을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에도 배당 수익률은 사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 매입률 요 항목에서 일본하고는 아직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따라잡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하고 한국의 이 밸류에이션 격차는 점차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요 PER 리레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 PER, 코스피 PER이 이제 대략 한 10배를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한 10배를 넘어갔었던 적이 많이 없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PER 리레이팅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코스피의 PER이 높아졌었던 시기가 크게 두 국면이 있습니다. 20년도랑 21년도 요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PER이 높아졌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2000년대 중반에도 코스피 PER이 평균적으로 6배에서 8배에서 이제 10배에서 13배로 높아졌었던 시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코스피 순이익 추이와 이 밸류에이션의 추이를 봐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익이 한번 레벨업 된 다음에 2, 3년 정도 그 높아진 이익을 유지만 할 수 있으면은 PER의 리레이팅이 나왔었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면하고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다르지만 저희가 실적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의 그러면은 실적 변동성에 대해서 축소가 가능한가를 저희가 따져봐야 하는데, 첫 번째 앞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인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변동성이 큰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는 낮아졌고요. 과거 대비 이익 기여도, 이게 PER이 높은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와 철강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서 27년도의 평균 이익 기여도가 4%까지 줄어들었고요. 특히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도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1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가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한 25% 정도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 14%까지 낮아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조선, 기계, 방산, 원전 혹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이들 업종의 이익 기여도가 15%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과거에 어떤 국면하고도 비교해도 이렇게 PER이 높은 업종들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저희 내년 하반기쯤 가서 이제 한국 코스피의 PER 리레이팅의 핵심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들이 실적도 같이 좋아지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하거나 밸류에이션의 추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선호 업종을 K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크게 4가지 그룹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주황색으로 제가 진하게 칠한 이제 업종들이 내년도에 저희가 선호하는 업종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들은 당연히 저희가 비중을 확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력기기, 조선, 방산 업종,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높은 이제 이익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산업재 업종들의 주가가 좋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들 업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주나 이제 모멘텀들이 최근에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제 분기 실적마다 이런 산업재 업종들은 강한 이익 모멘텀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하고 지주 업종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하는 업종들인데요. 이들 업종이 사실 저희는 이제 K 프리미엄의 조금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년 전 대비 사실은 외국인 지분율을 저희가 업종별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의미 있는 차트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룹들, 뭐 지주, 은행, 유틸리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들, 방산, 전력기기, 조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혹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업종들에만 관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랬다 하는 정도의 차트라고도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기업들의 주주환원 이제 확대 흐름은 풍부한 잉여 현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금융 지주 업종이 좀 K 프리미엄의 시작이다라고 결론을 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전력기기, 조선, 방산 그리고 금융 지주 이들 업종들은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이제 편입한 업종은 2차 전지랑 이제 바이오 이제 관련된 업종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제 그동안 실적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지만 본업은 이제 4분기에 좀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ESS라는 신규 성장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는 긍정적인 좀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좀 강화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아닌 구간에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 자료 내에서 이 선호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탑픽들도 이렇게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주식에서 선호 업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금융시장 전략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미국보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한국에 투자 기회가 더 높고 한국 국채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추천합니다. 미국 주식은 테크 업종 내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인플레 해지를 위해 원자재 관련 기업에 주목합니다. 미국 정책 지원이 기대되는 히토류와 우라늄 같은 전략 자산 수혜도 예상됩니다. 한국 주식은 실적과 현금 흐름 개선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며 양호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기존 주도주에 더해 내년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위원님 모시고 내년도 금융시장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고서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년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